이제 방학입니다. 방학이라도 우리가 진짜 예전처럼 마냥 놀 수만 없는 방학이네요. 쌤도 방학이지만 전혀 방학 실감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 쌤은 다음 주에도 그냥 계속 7시 30분부터 한 9시까지 일하면서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각종 이제 대학 준비라든지 그것을 이제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1학기 내에 다 시험 범위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 범위 말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정말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통계적 추정. 그러면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엄청 방대해요. 그럼 통계적 추정은 예전에는 뭐 모비율이라는 것도 같이 하긴 했지만, 이제는 다행이게 정말 딱 하나, X바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X바라는 거는 뭐냐? 우리는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집단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건데요. 모집단에서 X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즉 X바는 뭐라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죠. X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오늘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 X바, 즉 표본 평균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모집단의 정보를 추정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요거, 다음 시간에는 X바를 가지고, 즉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 추정을 하는 것을 얘기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것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들을 할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할 거냐? 전체에서 가지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의 평균 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성인 남자가 2천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2천만 명이 있는데 2천만 명에 있는 성인 남자의 키를 다 조사를 해볼 거야. 그럼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엄청 많겠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2천만 명의 얘는 X 성인 남자 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했던 거는 성인 남자의 키의 평균이 궁금했던 거야. 그럼 어떻게 구했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했던 거는 X의 평균을 구하여라, 또 X의 분산을 구하여라, X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용어로는 어떻게 썼었냐면, 기호로는 M이다, 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는 시그마 제곱이야, 시그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2천만 명을 다 조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는 이 2천만 명을 다 조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전체 다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다 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샘플링을 가져올 거예요. 표본을 가져올 거예요. 우리 몇 명만, 한번 100명만 가져와 보자. 어떻게? 표본이라는 것 좀 가져올 거고요. 100명을 가져올 거예요. 100명. 우리는 100명만 뽑아서 가져올 거예요. 이때 이 100명을 어떻게 뽑아올 거냐면, 당연히 랜덤으로 이미 추출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한 명, 랜덤으로 한 명을 뽑아 오세요. 또 이 한 명 다시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또 뽑아 오세요. 또 집어넣었어요. 이 친구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명을 뽑아 오세요. 그럼 또 이게 뽑혔어요. 그 다음에 또 집어넣으세요 하면서 얘가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는 보건 추출로 뽑을 거예요. 그럼 여기 100명들이 있겠네. 그럼 지금 뭐를 했냐면, 표본을 가지고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본들의 평균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표본들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를 아까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했어요? X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X바라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170cm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X바라는 거는 뭐였어요? 표본 평균. 그러면 이 표본 100명에 해당하는 분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표본에 해당되는 표본
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표본 분산을 기호로 S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각각의 100명을 X1, X2, X4, X100이라고 했을 때 얘는 100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X100까지 더했었던 거예요. 그럼 표본 분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 기억하세요. 뭐였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 그러면 편차 제곱의 어떻게?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는 똑같이 100으로 나눠주는 거였지만 표본 분산 S제곱에서는 특별히 똑같이 10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눠주냐면은 얘는 99로 나눠줘요. 어라? 분명히 우리가 100명을 가지고서 했는데 여기는 뭘로 나눠주냐면은 100이 아닌 n-1명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 이거 원래 집단을 우리가 모분산이라고 얘기해 줄 건데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표본과 비교해 주기 위해서 모분산이라고 얘기를 해 줄 건데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눈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네,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표본 평균이 중요하기 때문에 S는 이렇게 구하는 거다. S제곱은 n-1로 구하는 거고 왜?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는 것 뿐이고요.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얘는 표본 표준 편차 S라는 것도 있다. S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S제곱의 양의 루트를 취해주면 이 친구는 뭐다?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집단이고 얘는 표본 집단이에요. 그럼 얘는 표본 집단이고 원래 집단은 어미모자를 써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모집단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모집단, 얘는 표본 집단인데 이거의 그럼 이름은 평균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편균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산인데 하필이면은 어미모자를 써서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모분산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모표준 편차다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모집단.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집단을 만들고 표본 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 X 바고요. 그리고 S제곱 표본 분산인데 n-1로 나눈다. 그리고 얘는 표본 표준 편차가 있다.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이 170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원래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도 과연 170일까요? 아니죠. 왜냐면 임의로만 뽑아온 거잖아. 정확하지 않아. 그렇다고 하면 정확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을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100명을 얘가 어떻게 보건 추출로 뽑아볼 거야. 여기 또 집어넣어. 그리고 꺼내 해가지고 100명을 또 만들면 또 표본 집단들이 생기겠네. 그럼 여기서도 역시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얘도 뭐 171cm 나왔다고 해보자. 이런 행동을 반복할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표본 집단 100명을 뽑고 100명을 뽑고 100명을 뽑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할 건데 언제까지 반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런 표본 평균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00명을 뽑을 건데 한번 이렇게 얘가 100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칸, 100명 뽑을 거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예요? 2천만 명. 그러니까 얘는 2천만 명, 여기는요 2천만 명, 여기도 2천만 명. 그러면 우리가 총 뽑을 수 있는 표본은 몇 개 있다? 얘는 2천만 명에다가 몇승 100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오, 어마어마하게 많이 표본을 이렇게 뽑는 행동을 반복할 거예요. 차라리 쌤 생각에는 그냥 모평 구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론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서 첫 번째 표본 평균을 x1바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평균은 x2바, 얘는 세 번째는 x3바, 얘는 x4바. 쭉 가다 보면은 이만큼의 표본 집단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표본 집단들에서 모아놓은 표본 평균들은 결국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각각의 표본 평균들은 원래 평균과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 다를 거지만 이런 X바들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뭐에 가까워질까요? 정규분포에 가까워지겠네. 정규분포 뭐야? 즉 M 근처에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X바들의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얘는 어떻게? M 근처에 다가오겠네, X바들이. 그러면 X바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X바들이 정규분포를 이룰 거예요. 이룬다라고 할 거고요.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는 결국 X바를 가지고서 평균을 만들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가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뭐예요? 이거는 표본 평균이 X바죠. 균들의 평균인 거고 이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이 X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X바들을 이런 뽑는 행동을 반복하면은 M 근처에 다가올 거니까 결국 얘는 M 근처에 다가오는 정규분포를 이룰 거고요. 결국 평균은 뭐가 될까요? 이 X바는 그림 생각해봐. X바들을 뽑는 행동을 반복하면은 M의 모집단의 평균에 다가가겠지. 그럼 X바는 결국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M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 다음에 VX바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이때 N은 뭐냐? 이 표본 집단의 크기 100을 N이라고 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용어로는 뭐라고 해줄 거냐면은 표본의 크기라고 잡아줄 거예요. 그럼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X바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친 루트 N 시그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은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당연히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는 M과 분산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평균은 M으로 잡았었고요. 이 그림 기억하시죠?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잡았어요. 그럼 X바라는 것도 X바에 라는 건 어떻게? 얘는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뭐다? 이 X바는 M이고 분산은 뭐다? M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X고요. 얘가 M이고 얘가 시그마 제곱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x바라는 것도 역시 뭐예요? 평균은 똑같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네. 즉 여기서는 아까 그림이라면 표본의 크기를 100으로 잡았으니까 100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더 분산이 어떻게 돼요? 나눴으니까 작아지겠네. 그러면 x바 같은 거는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더 모여있는 모양으로 바뀌겠네요. 즉 이거는 x바의 모양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요. 이거는 x, 얘는 x바, x바는 x보다 더 평균에 가깝고 밀집되어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리고 x바에서 평균이 뭐다? 이 x바는 m이다.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n은 표본의 크기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겠어요? 근데요, 고맙게도 x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은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얘가 n이 충분히 크면은 n이 충분히 크면 이때 충분히 n은 30 이상이라고 잡아줘요. 크면은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왜? x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런 뽑는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결국 얘네들은 다 m 근처에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n이라는 거는 어떤 수가 많이 나올까요? 그쵸? 완전 제곱수, 즉 16, 25, 49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얘가 이론이 다예요. 네, 그럼 문제 좀 풀어볼게요. 예제 1. 이거 한번 해볼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 10개의 공 중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총 표본의 개수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딱 이 말이지. 얘가 1, 2, 3, 4, 10까지 있었을 때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개를 골라온다는 거야. 그랬을 때 필요한 표본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를 했었지. 여기는 표본의 크기가 2개. 표본의 크기가 2개예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몇 개? 10개. 일이 안 끝났어요. 여기 올 수 친구들 몇 개? 10개. 필요한 표본의 개수는 100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넘겨서 해볼까? 다음 예제 1, 2, 3, 4, 5가 각각 쓰여진 5개의 공을 모집단이라고 하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근데 글씨가 인간적으로 너무 날리는데 잘 써볼게요. 이제 그 공에 쓰여진 수의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이때 확률 b x바가 3은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 해석해 볼게요. 1, 2, 3, 4, 5, 1, 2, 3, 4가 있었을 때 역시 표본의 크기가 2개인 표본을 복원 추출을 한대요. 그러면
뭐 이랬을 때 표본 평균 x 바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얘가 표본 평균이 3이 나오면 좋겠는 거야. 어떻게 하면 3이 나올 수 있을까? 1, 5가 나와도 되겠고 또 왜 1로 나오면 평균이 3이잖아. 또 2, 4일 수도 있겠고 또 3, 3도 괜찮고 또 복원이니까 4 뽑고 2 뽑고 또 5 뽑고 1 뽑고 하면은 두 개 각각의 평균들이 3이 될 거예요. 이러면 될 것 같아. 그럼 전체 우리가 필요한 표본의 개수는 아까 몇 개라고 얘기했었죠? 분모는 어떻게 될까? 그쵸? 그림 그려봐. 여기서는 몇 개 올 수 있는 후보들 5개, 여기도 5개. 분모는 25개. 분자는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러면 우리 확률은 5 곱하기 5, 5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가능하겠죠? 다음 거. 나나나나나나나. 다음 거 뭐 해볼 거냐면 이번 좀 쉬운 거로 가볼게요.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하면 아마 3점짜리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모집단에. 자,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9인 모집단에서 100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을 x 바라 하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2x반은, 두 번째 문제는 vx반은, 세 번째 문제는 시그마 x반은 구할 수 있을까요? 뭐야?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얘 무슨 말이야? 2x가 10m이라는 거잖아. 얘는요 vx가 9 시그마 제곱인데 표본의 크기가 얘가 n이 100이라는 거네. 아까 우리 기억하자 그랬어요. x반은 얘는 n이 충분히 크면은 늘 정규분포를 따르고 뭐다? 얘는 n분의 n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는 뭐가 될까? 그러면 10. 얘는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뭐예요? 109. 얘는 뭐예요? 10분의 3. 왜? 여기다가 양의 노트 취하면 되는 거니까요. 할만하시겠죠? 네. 그럼 우리 교과서 문제만 풀고 끝내버립시다. 이거 뭔 말이야? 어느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한 개의 평균의 크기가 27. 그러면 우리 이거 세우면 되겠네. 어느 제품 생산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는 정규분포를 따르세요. 2.732예요. 0.03의 제곱이에요. 9개를 이미 추출할 때 제품 길이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보면은 이미 추출할 때 제품의 길이의 평균을 x바다라고 잡으면 되는 거겠죠? 왜? x바는 표본 평균이니까요. x바도 역시 모평균이 아니 x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x바도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르고 똑같이 2.73에다가 얘는 뭐예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n은 2.73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루트 n에 시그마의 제곱이 들어갈 거야. 루트 n은 역시 9개 3이고요. 얘는 0.03의 제곱. n은 2.73의 0.01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구해보자. 뭐예요? 2.724 x바 2.76 이하이다. 그럼 얘는 뭔가요? 우리 이제 얘가 궁금해. 근데 x바는 역시 정규분포를 따라요. 왜? 얘는 n이 30 이상이 아니라서 충분히 크지는 않지만 x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요.
구해봅시다. 표준화는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야. 시그마 0.01이에요. X는 2.7이에요. M은요 2.73이에요. 얘는 0.01이에요. 2.76이에요. 2.73이에요. 얘는요 0.03이에요.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0.03이에요. 마이너스 3 이상이에요. 얘는 계산하면은 3이에요. 그림 그려봅시다. 짜잔. 0이에요. 마 3이에요. 3이에요. 이거의 넓이를 구하세요. 넓이는 우리가 실제 문제에는 주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문제에서 단 Z는 3부터 얘가 0.4987이다 라고 나왔다고 해볼게요. 뭔 말이에요? 얘가 0.4987이에요. 그러면 얘도 역시 0.4987이에요. 두 개 넓이를 구해보면은 0.4987 곱하기 2예요. 계산해보면은 0.9974예요. 가능하시겠을까요? 네. 다음 거요. 마지막이에요. 어느 가선 추산계 무게는 X의 평균, 얘를 X 정규분포를 따라 2.5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20개 이미를 추출할 때 그의 무게의 표본 평균이 X 봐도 역시 똑같아요. N분의 N 시그마 제곱이에요. N이에요. 85예요. 루트 N을 시그마 제곱으로 쓸 거예요. 그래야 보기가 편해요. 루트 N 얼마예요? 5예요. 시그마 2.5예요. 얘 제곱이에요. 약분돼요. 85예요. 얘 계산하면 뭐예요? 0.5의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X바가요. 85.5 이상의 확률이 궁금해요. 역시 뭐한다? 표준화 시켜요. 표준화 Z는 시그마 0.5예요. X 빼기 M이에요. 85예요. 계산할 거예요. Z예요. 0.5예요. 계산해 봅시다. 0.5예요. P는 Z는 1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단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0.341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0.3413이래요. 이 친구의 넓이는 뭐가 될까요? 그쵸? 반타작 0.5예요. 얘는요 뭐예요? 0.3413이에요. 계산하면 뭐예요? 0.1587이구나. 따라서 이거 확률은 0.1587이다. 그럼 오늘 한 거 뭐예요? 결국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였어요. 표본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요 얘기를 한 건데 모집단에서 X바를 추출한 것들에서 얘기를 했어요. 각각의 X바라는 거는 표본들의 평균이에요. 근데 X바들을 모아놓으면은 X바들의 평균은 얘는 M이고요. X바의 분산은 M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은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똑같이 표준화시켜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발 한 명 이상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찍었어요. 오늘은 즐거운 방학이에요. 아직 방학 느낌은 안 나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약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생활기를 모두 잘 마무리 지어서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너무너무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